안녕하세요. 아마추어 요리사입니다. 오늘은 중국 요리 중에 감칠맛 나고 약간 걸쭉한 소스의 잡탕을 해볼 건데요. 중국 식당 가서 먹을 땐 굉장한 요리 같지만 사실 생각보다 쉽게 똑같은 맛을 낼 수 있어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저는 오늘 소고기 야채 잡탕을 할 건데요. 여기서 소고기를 해물로 바꾸면 해물 잡탕이 되는 거고 또 닭고기로 대체를 하셔도 돼요. 청경채랑 버섯을 많이 넣어야 풍성해지고요. 알록달록 피망은 향도 좋고 색깔도 너무 예쁘게 해준답니다. 그리고 생강하고 녹말가루, 굴소스는 꼭 있어야 제대로 된 잡탕을 맛보실 수 있답니다. 저는 느타리 버섯을 준비했는데요. 표고버섯이나 새송이버섯, 양송이버섯으로 하셔도 돼요. 근데 너무 작게 하시면 나중에 익으면 더 작아져서 먹을 게 없어요. 약간 큼직하게 넣으면 보기에도 좋고 맛있답니다. 생강은 향만 내고 나중에 먹을 때 씹히는 게 싫어서 가려내려고 좀 도톰하게 썰었어요. 청경채도 큼직하게 썰어서 사이사이에 모래를 잘 닦으셔야 돼요. 알록달록 파프리카나 피망은 색깔이 예뻐서 요리를 훨씬 더 예쁘게 만들어 준답니다. 자, 재료가 준비 완료되었는데요. 마지막으로 녹말가루에 물을 부어서 잘 개어 놓으세요. 물은 넉넉히 부으셔도 돼요. 전체적으로 잘 섞어만 놔주시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보다 청경채랑 버섯 양이 사실 엄청 많은 거예요. 그치만 이따가 다 숨이 죽으면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야채를 넉넉히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식용유를 어느 정도 넣나 보여드리려고 숟가락으로 지금 넣고 있는데요. 사실 저것보다 더 많이 넣으셔도 별로 느끼하지 않아요. 야채 양이 워낙 많고 중국 요리는 어느 정도 기름이 조금 있어야 고소하고 훨씬 맛이 있답니다. 우리가 중국 요리 맛있게 느끼는 게 이 생강 볶은 향 때문에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생강 볶는 거는 꼭 빠지면 안 되는 순서예요. 그래서 약간 노릇하게 잘 볶아주세요. 생강과 파를 볶는 향이 너무 좋은데요. 이렇게 좋은 냄새가 많이 나고 약간 노릇해졌으면 여기에 소고기를 넣어서 볶아주시고요. 소금과 후추로 약간 소고기 간을 해줍니다. 소고기가 반 정도 익으면 야채 중에 가장 단단한 당근을 먼저 넣어줍니다.
이제 양파를 넣었는데요. 지금부터는 가스레인지 불을 아주 세게 해주세요. 지금 보시는 것보다 후라이팬이 너무 위에까지 가득 차서 볶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나중에 숨이 죽으면은 괜찮지만 처음에가 조금 힘드네요. 큰 팬을 준비한다고 했는데 야채 양이 워낙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주 넉넉하고 큰 팬으로 시작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제 굴소스를 4숟가락 가득 넣어주는데요. 저는 야채가 워낙 많아서 4숟가락 넣었고, 혹시 야채 양이 적으시면 3숟가락 이렇게 어느 정도 조절하시면 됩니다. 야채들이 어느 정도 숨이 죽을 때까지 골고루 섞어주면서 익혀줍니다. 굴소스로만 간을 맞추기에는 너무 세기 때문에 나머지 간은 진간장과 소금으로 맞추는데요. 약간 짜게 해셔야 돼요. 왜냐면 조금 이따 녹말가루를 넣을 거라서
약간 짜야 나중에 간이 맞습니다. 아직까지 중국집의 그 걸쭉한 잡탕 느낌이 안 나죠? 여기에서 아까 개어놓은 녹말가루 물에 푼 거를 골고루 뿌려주세요.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이걸 넣어서 갑자기 이제 걸쭉하게 변할 거거든요. 약간 뻑뻑한 것 같아서 제가 물을 반 컵 정도 더 부었어요. 녹말가루를 넣으면은 갑자기 굳어지고 걸쭉해져서 당황하지 마시고 거기에 물 조절을 하시면 돼요. 야채 양에 따라서 물을 좀 더 넣어서 약간 질퍽하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골고루 섞이게 잘 저어서 한번 바글바글 끓여주시면 완성이에요. 이제 여기에 통깨를 넉넉히 한번 뿌려줄게요. 알록달록 너무 예쁘고 또 걸쭉하게 맛있는 잡탕이 완성되었습니다. 어때요? 보시기에도 너무 예쁘고 맛있어 보이죠? 제가 한번 맛을 볼게요. 버섯이 탱글탱글 진짜 맛있고요. 중국집 가서 사 먹는 것보다 소스가 더 맛있어요. 이번에는 청경채도 하나 먹어볼게요. 이건 내가 만들었지만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도 집에서 꼭 한번 해보세요. 손님 접대용으로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아마추어 요리사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